안녕하세요. 합리적인 빅토리입니다. 주말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을 바로잡는 것, 그것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한테 나 잘했다고 자랑한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많이 반성했고 그러지 않을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 딜레마는 이거였습니다. 홍보를 안 하면 어떻게 하나? 제 결론은 이겁니다. 마우스 투 마우스 전략으로 간다. 결론은 조용히 내 실력만 쌓아간다.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익을 내고 승리할 것입니다. 조금 무겁기 때문에 가볍게 MBTI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MBTI를 풀었으면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입니다. 타입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뜻이죠. 소위 성격 유형이라고 합니다. MBTI는 2명의 미국인이 만들었습니다. MBTI 이름에서 눈치채셨겠지만 MBTI는 브릭스와 그녀의 딸 브릭스 마이어스가 만들었습니다. 브릭스와 마이어스는 스위스 정신과 의사 칼 융의 책 Psychological Types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N은 intuitive를 의미합니다. N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직관에 의존하며 아이디어에 몰두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는 데 집중합니다. N은 심하면 건물이 무너지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지? 또는 내일 지구가 멸망하면 어떡하지? 등의 현실에서 벗어난 공상과학적인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S는 센싱을 의미합니다. S는 땅에 발을 굳건히 딛고 있습니다. 실제적이고 감각에 의존하며 실용적인 것에 열중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집중합니다. S는 현재 주어진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을 합니다. 레리 페이지는 INTP로 알려져 있는데 플라잉 카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N은 상상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나는 폭발적인 에너지 속에서 일한다. 나는 다가오는 마감일에 자극을 받는다. 나는 계획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P입니다. P는 즉흥적인 생활을 하고 J는 계획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J가 성공하기에 유리한 성격 유형이죠. 앞서 부자가 되는 성격 유형을 알려드렸는데 T, J가 굉장히 압도적인 비율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딱 봐도 되는 대로 즉흥적으로 사는 사람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건 다음 그림만 봐도 확 느끼실 수 있는데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로 잘 그린 J와 P의 비교입니다. 일단 J는 깔끔하죠. 계획을 세우고 마감일 전에 끝냅니다. 하지만 P는 더럽죠. P는 처음에 계획을 세우기는커녕 있는 힘껏 프로크라스티네이션 합니다. 즉 미룹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다 싶으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웃긴 지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P는 생각하다가 어느덧 이렇게 생각만 하기보다는 행동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슬슬 행동하기 시작하는데 계획도 없고 체계도 없고 지멋대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만 다 보냅니다.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목표 지점을 향해 가긴 가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걸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길을 잃습니다. 미로를 헤매는 느낌이죠. 그러다가 어느새 깨닫게 됩니다. 내일이 마감일이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 어떻게든 끝내야 한다. 그러면서 허둥지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감일이 딱 도래하면 그냥 어떻게든 거기서 끝냅니다. 설명만 들었을 뿐인데 여러분도 머릿속이 어지럽고 정신없죠. 이렇듯 P는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죠.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P 쟤 왜 저러나 싶을 겁니다. 자, 이제 주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인데요. 에코프로가 60일선을 타고 단기 반등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만 57만 명으로 국민주가 된 에코프로 구립주라고 하는데요. 일단 에코프로만 봐도 소액주 주수가 17만 명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그룹주엔 30만 명이 더 있다는 거죠. 셀트리온은 어떨까? 셀트리온 단일 기업의 소액 주주수만 44만 명에 달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등 나머지 그룹주를 다 합치면 훨씬 더 많겠죠. HLB는 소액 주주수가 13만 명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압도적입니다. 소액 주주수가 580만 명에 달합니다. 순서대로 나열하면 삼성전자, 셀트리온, 에코프로 그리고 HLB 순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하고 보면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데 회사가 커질수록 소액 주주수도 많아지는 패턴입니다. 소액 주주가 많아져서 회사가 커진 걸까? 회사가 커져서 소액 주주가 많아진 걸까? 제 생각엔 후자입니다. 에코프로는 양극재 기업입니다. 양극재를 만들려면 어떤 재료들이 필요할까? 금속 원소들이 필요한데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등이 양극재에 쓰입니다. 그중 코발트는 원자 번호가 27번인데 주기율표에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코발트 바로 옆에 니켈이 있습니다. 코발트 원자 번호는 27번이고 니켈 원자 번호는 28번입니다. 이런 금속 원소, 즉 니켈, 코발트 등으로 만드는 게 양극재입니다. 그림에서 왼쪽에는 양극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음극재가 있습니다. 2차 전지는 리튬 이온이 양극재와 음극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충전되고 방전됩니다. 참고로 분리막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있습니다. 배터리 가운데 있죠.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충전은 양극에 있던 리튬이온이 음극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방전은 음극에 있던 리튬이온이 양극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2차 전지는 이렇듯 리튬이온이 양극과 음극을 서로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충전이 되기도 하고 방전이 되기도 합니다. 1차 전지는 한번 쓰고 버리기 때문에 여러 번 충전하고 방전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는 여러 번 재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번 충전하고 방전해야 합니다. 충전은 알겠는데 방전은 익숙하지 않죠. 번개는 구름 속에 형성된 전기장에서 전기를 방출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즉 방전 현상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배터리에서 방전은 충전되어 있는 전지로부터 전류가 흐르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전지가 닿는 것이 방전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람이 방전되면 번아웃 증후군이 왔다고 말합니다. 매사에 의욕이 떨어지고 일을 해도 성취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번아웃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이 왔다면 휴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듯 2차 전지로 대표적인 리튬이온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를 이동하는 리튬이온의 화학적 반응을 통해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양극재가 배터리 전체의 용량과 전압을 결정한다면 음극재는 양극에서 나오는 리튬이온을 저장했다가 방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양극재 개발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음극재 기술 개발이 배터리 성능 향상에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음극재는 2차 전지의 충전 속도와 수명을 결정합니다. 음극재는 리튬이온을 저장했다가 방출하면서 외부 회로를 통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입니다. 참고로 한국의 기업들은 양극재 기업들이 유명한데 포스코 케미칼은 음극재도 생산합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한다고 합니다. 사진은 양극재 공장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은 T로보틱스를 볼 건데, T로보틱스는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많이 거래했던 종목이라는 뜻입니다. T로보틱스가 전고점을 돌파했다가 다시 밀리고 있는데 무슨 일일까? 뉴스 기사에 따르면 T로보틱스는 로봇의 밸류체인 내에서 저평가 기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올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밸류체인은 무슨 뜻일까? 말 그대로 체인처럼 연결된 것을 밸류체인이라 부릅니다. 밸류체인이란 제품을 만들 때 이니셜 디자인부터 고객의 집 문 앞에 제품이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체인처럼 연결시켜서 일컫는 말입니다. 즉 시작부터 끝까지 제품의 완제품을 만드는 일련의 연속적인 단계를 지칭합니다. 이런 게 밸류체인입니다. 식물을 수확해서 씨를 뽑아내고 옷을 재단하고 배송해서 고객이 예쁜 옷을 받아봅니다. 이 전 과정을 밸류체인이라 부릅니다. 하나증권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물류 로봇 산업이 로봇 밸류체인 내에서 저평가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하나증권은 사명을 변경했는데 하나금융투자에서 하나증권으로 바꿨죠. 물류 로봇은 물류 창고 내에서 소모되는 인력과 시간, 비용을 대폭 줄임으로써 생산성 향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유사투자 자문업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고 합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유사투자 자문업자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라드견 대표의 사례를 막기 위함입니다. 유시스에 따르면 유사투자 자문업체 수는 2139개입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유사투자 자문업체 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사람인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직원 수는 1589명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암행점검 10건을 실시하여 미등록 투자자문업을 6건 적발했습니다.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유시스에 따르면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들이 직접 업체에 가입해 1대1 자문 형태를 잡아내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게 든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8월 9일 유사투자 자문업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서고에 따르면 주식 리딩방은 주식 투자 경험이 부족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종목 추천, 매매 타이밍 등 투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단체 채팅방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리딩방 운영자가 투자 방향을 이끌어준다는 의미에서 리딩이라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민주신문에 따르면 리딩방 운영자가 1대1 투자 상담을 하면 미등록 투자자문에 해당합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따르면 상담이란 문제를 해결하거나 궁금증을 풀기 위하여 서로 의논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아마도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면 1대1 투자 상담인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은 앞으로 투자 자문업자에게만 허용하고 유료 회원제의 유튜브 주식방송에 유사투자 자문업 신고를 의무화하여 유사투자 자문업의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사실상 유사투자 자문업자의 주식 리딩방 운영을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주식 리딩방과 관련한 민원은 주로 계약 해지에 따른 회원비 또는 이용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이에 더해 투자 손실 보상 분쟁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 자본시장법은 불특정 다수에게 동질적인 투자 조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유사투자 자문업자에 대해 투자자문업 등록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유사투자 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습니다. 주식 리딩방이란 운영자가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을 추천하고 매수 매도 타이밍 등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단체 채팅방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주식 리딩방에는 멘토, 전문가, 애널리스트 등으로 자칭하는 채팅방 운영자가 존재합니다. 유료방의 회원비는 업체에 따라 월 2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 유사투자 자문업의 불법행위 1등은 보고 의무 위반입니다. 24건으로 비중은 44.4%에 해당합니다. 명칭이나 소재지나 대표자가 변경된 후 2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 의무를 하지 않아서 걸렸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민원 빈발업체, 장기 미점검업체 등을 선별하여 이들에 대해 일제 점검, 즉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게시물 내용 등을 점검하고 암행점검, 즉 금융감독원 직원이 유사투자 자문업자의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여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 등의 형태로 불법 및 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60만 명 이상이 구독하는 유튜브 주식 채널을 운영하는 유사투자 자문업자가 불법 리딩방 운영, 시세 조정, 과장 광고 등의 혐의로 회원들로부터 단체 형사고소를 당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